자, 대기와 해양. 자, 요 단어는, 이 단원 자체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일단 엘니뇨, 라니냐는 뭐 그냥 앞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15번에서 20번 사이에 나옵니다. 심지어는 뭐 20번으로 나왔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그 뒤에 보시면 그 137페이지 봐봐.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 해가지고 그 자전축의 방향의 변화,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이심률의 변화. 여기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뒤에 막 요즘 뭐 온난 효과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점수 주는 문제는 또 나올 수 있는 거. 그럼 세 문제 나오는 거고 적게 나오면 두 문제인데 적게 나오는 두 문제가 다 3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작년에 있잖아. 올해도 뭐 마찬가지일 텐데 작년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냐? 엘니뇨였죠, 작년에. 그러니까 엘니뇨인데 막 작년에 뭐 봐봐라. 라니냐 때보다 우리는 있잖아. 야, 이게 지금 엘니뇨 아니냐가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건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라니냐 때도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때 비 많이 왔었지. 2년 전 기억 안 나냐? 작년에 비 생각보다 별로 안 왔다. 솔직히. 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게 그 서태평양 쪽으로 더 몰리는 게 아니라 그게 나중에 중앙태평양으로 몰려서 우리하고 좀 관계가 덜 있게 되긴 하지만 우리는 위에 있기 때문에 요러나 저러나 영향을 많이 받아. 오케이?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133페이지부터 봅시다. 자, 우리는 여기 2단원, 크게 2단원에서 대기를 먼저 배웠고 해양을 배웠고 요번에 이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전체적으로 배울 거야. 자, 해양의 변화, 용승하고 침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에크만 나선이란 말이 나오거든. 에크만 나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134페이지. 요게 뭐냐면 바람의 부는 그러니까 북반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내용만 보고 앞으로 돌아와. 북반부를 기준으로 하는데 너희는 평균적으로 바람의 부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을 생각해줘. 다시 뭐라고? 바람이 부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움직인다고.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잖아. 요 그림이 용승하고 침강이 아주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연안 용승하고 침강이. 여기 지금 그 그림이 좀 작게 보이는데 133페이지 너희 그림 있지? 여기서 지금 봐라. 얘들아, 여기 나를 같이 보자. 요렇게 남쪽에서 먼저 이렇게 불어. 남풍이 불어. 남풍이 불면 여기 봐라. 같이 봐. 남풍이 불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밖으로 나가버린다고. 해수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해수가 적지. 물이 한쪽으로 몰리니까 물은 항상 보강하려고 올라온다고. 그럼 밑에서 올라오는 걸 우리가 용승이라고 그래요. 용승. 알겠습니까? 뭐가 올라오냐? 차가운 물이 올라온다고. 알겠어? 그럼 남풍이 불면 자, 남풍이 불었어. 그럼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흘러나가니까 부족하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걸 연안 용승이라고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를 봐라. 얘는 북풍에서 이렇게 내려와. 오케이? 그러면은 오른쪽 직각 방향이니까 이렇게 흐를 거 아니냐. 맞지? 그럼 어떻게 되냐? 물이 더 많이 가게 되지, 해수가. 연안으로 더 몰리게 되지.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 밑으로 꾹꾹 눌러지겠지. 그럼 뭐가 일어나겠냐? 침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침강.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연안 용승하고 침강,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그림에 별표 하나 쳐놔. 그리고 써놔. 이해를 하자. 이거는 있잖아. 외우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적도를 기준으로 자, 적도가 이렇게 있어. 0도 기준으로 자, 여기 봐라. 여기 0도에 30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북동무역풍 이렇게 불지. 얘는 여기서는 무슨 풍이면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얘는 지금 무슨 풍이 부냐?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불거든, 똑같이.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건 바람이야. 바람인데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방향.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겠냐? 해수는 옆으로 퍼지지. 그치? 옆으로 퍼지면 뭐, 이걸 우리가 발산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우리가, 너희 봐봐라. 수학에서 수렴, 발산 다 배웠지. 미적에서. 그치? 수렴이라는 건 모이는 거고, 발산은 퍼지는 거야. 근데 너희는 발산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뿌라 마이너, 진동을 배우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거는 한없이 커지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 한없이 작은 거, 이게 뭐야? 이게 퍼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그거고, 지구과학에서는 퍼지는 걸 발산이라고 그래. 모이는 걸 뭐라고 그런다? 수렴이라고 그런다고. 봐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퍼지고 있지. 그러면, 야, 해수가 밖으로 퍼지면 중간에 뭐가 생기겠냐? 물이 부족하지? 해수가.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어? 용성이 일어난다. 그 그림이야. 요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세요. 요 그림을. 자, 0도에서 30도, 0도에서 30도. 이게 북동무역풍이 불어요. 북동무역풍.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오른쪽 직각방향으로 가르쳐줬지. 그거는 북반부에서 이야기입니다. 북반부. 오른쪽 직각방향 이렇게 불지,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요. 자, 남동무역풍. 자, 남동무역풍은 이렇게 불거든요. 남동무역풍은, 자, 남반부는 북반부하고 반대입니다. 왼쪽 직각방향으로 붑니다. 얘는.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퍼진다는 건 내가 아까도 너희한테 이야기했지만 퍼지는 걸 발산이라고 그러는데 수학에서 발산은 뭐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고 지금 과학에서 발산은 퍼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얘들이 지금 이렇게 해수가 이렇게 퍼지면 중간에 부족하겠지. 그럼 밑에서 올라오는 걸 우리가 적도 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자, 북반부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데가 북반부이기 때문에 오른쪽 직각방향이야. 근데 문제가 좀 난이도 있고 좀 고약한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왼쪽 직각방향으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야. 100문제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자, 그 다음에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나오는데 그 134페이지로 한번 가봐.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줄게. 여기는 암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해를 좀 하는 부분이거든.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해는 해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 대기하고 해수를 같이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그 134페이지 그림에 보면은 고기압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압이 있지. 고기압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치?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시계가 이렇게 도니까 불어 나가는 거야. 이렇게 불어 나가는 거야. 불어 나간다고. 오케이? 자, 우리는 북반부를 항상 계산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도는데 자, 시계 방향이야.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움직인다고.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어떻게 됩니까? 중간으로 모이죠. 그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수렴한 거잖아. 지금 중간으로 모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침강이 된다고. 그 말이야, 그 말.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압은 어떻게 되겠어?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자, 이게 시계고 반시계 방향이니까 불어 들어가겠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겠지. 그치?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면은 오른쪽 직각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오른쪽 직각 방향. 어떻게 되고 있냐? 밖으로 나가고 있지. 그치? 그럼 뭐가 일어나니? 발산이 일어나니까 물이 밖으로 빠지니까 중간에 물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올라오지. 그게 용성이 일어나는 거라고. 알아듣겠어요? 오케이. 자, 그 밑에 과학 돋보기라 써 있는 거 있지? 내가 이거 저기 EBS 수능 특강에서 갖고 온 건데 에크만 나선이란 건 뭐냐면 원래는 있잖아. 바람이 부는 원래 표층에서는 실제로 90도가 아니고 45도야 원래.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돌아. 심지어 있잖아. 맨 밑에는 반대 방향이야. 그럼 평균적으로 봤을 때 봐라. 45도 갔다가 쭉 돌아가고 반대 45도까지 갔어. 그럼 평균적으로 뭐야? 90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90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그 평균적인 이동 에크만 수송 맨 밑에 봐봐. 거기 보면은 자, 에크만 수송의 밑줄 긋고 평균적인 이동은 북반부에서 오른쪽 90도 방향이다. 거기 하나 밑줄 그어주세요. 되겠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지. 자, 이제 지금부터 하는 엘니뇨 라니냐 이제 이론 좀 하고 문제도 좀 연습시킬 텐데 그 134페이지 엘니뇨 라니냐 있지? 그거 별표 3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자, 엘니뇨 라니냐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지금 태평양, 적도 부근의 태평양이거든요. 적도 부근의 태평양인데 평상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우리가 그림을 딱에 그리면은 북반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요게 이렇게 불어서 이 북동 무역풍이 불죠. 북동 무역풍이라는 건 실제로 무역풍의 방향을 봐봐. 어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오케이? 이쪽도 서쪽으로 똑같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서쪽으로 뭐가 몰리냐면은 서쪽으로 해수가 몰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몰리면 이쪽 동쪽은 지금 부족하겠지. 동태평양 물이. 물이 부족하면은 뭐가 올라오겠냐? 용승이 올라오겠지. 아까 우리 배운 대로. 용승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차가운 물이야. 밑에 있는 물은. 너희 고기압 저기압 배울 때 뭐라고 그랬어? 밑에가 차가우면 안정하다고 그랬고 밑에가 따뜻하면 불안정하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지금 물이 부족해서 찬물이 올라와. 오케이? 찬물이 올라오면은 찬물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하다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여기가 고기압이야. 요는 저기압이고. 이게 지금 서태평양, 여기는 동태평양이야. 평상시 이야기야. 엘니뇨 아니야 지금. 자, 고기압의 날씨가 어떻냐? 고기압의 날씨가. 고기압의 날씨는 날씨가 좋지. 날씨가 맑아요. 구름이 없고 이런 상태야. 고기압이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저쪽으로 몰리는 저쪽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쪽이야. 그러면 얘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쪽이고 구름이 굉장히 많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동태평양, 서태평양입니다. 자, 그림에 하나 표시를 해주세요. 거기. 너희 보면은 134페이지 그림 있지? 거기에 중간에 이제 무역풍이 있고, 이렇게. 요게 동태평양, 서태평양을 다 구분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필기해 주세요, 이거. 이거 평상시 현상이다, 평상시 현상. 이게 왜 일어나는 거야? 북동 무역풍. 북쪽은 북동 무역풍, 밑쪽은 남동 무역풍. 즉, 무역풍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무역풍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역풍이 평상시처럼 일어나면 서태평양은 항상 비가 많이 오고 흐리고 구름이 많은 이런 현상이고 동태평양에는 날씨가 맑다고. 연안 용승이 일어나니까. 자, 엘니뇨 아니냐를 간단하게 한 방에 설명할 테니까 정신 딱 차리고 들어라. 딱 요거 설명하고 좀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갈 테니까 문제는 그렇게 쉽게 극복은 안 된다. 자, 여기 봐봐. 요거는 평상시 현상이야. 엘니뇨는 뭐냐면, 엘니뇨 많이 들어봤잖아, 엘니뇨.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할 때야. 그러니까 무역풍이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약해. 그러면 중간으로 밀리게 된다고. 다시, 엘니뇨란 거는 무역풍이 뭐라고? 약할 때라고. 그럼 무역풍이 여기까지 뻑 도달해야 되는데 안 도달하고 조금 덜 가. 이쪽으로 밀린다고. 그러면은 저기 서태평양의 흐린 비가 어디가 되냐면은
중앙태평양 쪽으로 몰리게 돼. 다시 뭐라고? 엘니뇨 시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 평상시에 비해 무역풍이 약하면은 자 이렇게 써있지? 그러면 보면은 그 동태평양 해역에는 연안용성이 약해지고 해수면의 높은 서태평양 동쪽으로 어쩌고 써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말만 길고 이게 봐라. 얘가 서태평양 쪽으로 몰려야 되는데 덜 무역풍이 가. 그럼 중앙태평양 쪽에 이 현상이 그대로 와. 중앙태평양 쪽에. 중앙태평양 쪽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냐? 서태평양은 맑아지는 거야. 오케이? 구름이 이동을 해버린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 원래 이런 표현은 아닌데 무역풍이 약해서 중앙태평양으로 몰리니까 서태평양은 어떻게 돼? 맑아진다고. 반대로 여기에는 연안용성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무역풍이 약하다는 거는 그만큼 물이 많이 이동 못한다는 뜻이잖아. 맞지? 바람이 덜 불면 덜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연안용성이 적게 올라오겠지. 오케이? 연안용성은 차가운 물이야. 차가운 물이 적게 올라오면은 옛날처럼 이렇게 확실히 맑지가 않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냐? 여기도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반대로. 맑지도 않고. 오케이? 자, 다시. 이해를 해야 돼. 막 그냥 쓰려고만 하지 말고 그 내용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에 다 나와 있어. 자, 다시 한번. 여기 봐라. 평상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무역풍에 의해서 저쪽으로 불어가. 그럼 여기서 연안용성이 올라와. 그럼 동태평양 맑고 구름이 없고 막 이 고기압이 형성된다고. 상대적으로 기압은 고기압. 그러면 저쪽은 저기압이고 비가 오고 구름이 많아. 이게 평상시 현상이야. 근데 엘니뇨 때는 이게 세지가 않아. 약해. 그래서 중앙태평양으로 몰려. 중앙태평양은 어떻게 되겠냐? 비가 오고 흐리고 구름이 많아. 상대적으로 여기는 구름이 없어져. 구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냐? 기압이 높아지니까 고기압으로 바뀌고 날씨가 맑아진단 말이야. 오히려. 근데 얘는 아예 구름이 없던 게 구름이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비가 오고 구름이 있고 연안용성이 적게 올라오는 현상이 생긴다고. 이게 엘니뇨야. 엘니뇨는 그러니까 나중에 있잖아. 그림으로도 내가 좀 설명해 줄 텐데 엘니뇨는 어중간한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중간한 놈. 알겠어? 이제 너희는 그 수능 칠 때까지 엘니뇨는 어중간한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럼 라니나는 졸라 센 놈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무역풍이 더 세. 무역풍이 더 세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더 저기압이 되고 더 비가 많이 오고 더 구름이 많아져. 얘는 어떻게 되겠어? 연안용성이 더 세게 올라와 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차가운 물이 더 많이 올라온다고. 더 맑고 구름 더 없고 연안용성 더 세고. 이게 라니나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엘니뇨 라니나 설명했는데 이 그림 갖고 설명할 필요가 조금 있거든. 이제 너희가 뭐 이 그림을 이렇게 보지 말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그려. 이게 일반 평상시 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엘니뇨 때는 엘니뇨를 주로 이제 빨갛게 많이 표시하면은 요렇게 넓게 요렇게 요 정도로 표시해 주는 게 좋아. 요렇게. 그러니까 요 정도 이렇게 표시해 주고 이게 엘니뇨. 그냥 라니나 때는 요게 요런 식으로 갈 수 있게 라니나. 요게 평상시.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리냐면은 연안용성의 차이거든. 연안용성의 차이. 오케이? 그러니까 연안용성이 지금 엘니뇨 때는 덜 올라오지. 오케이? 덜 올라오면은 반대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여기 보세요.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깊지. 여기 봐야 된다. 요거 다시 엘니뇨는 바람이 덜 부는 거야. 덜 부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연안용성이 덜 올라오지. 그럼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 평상시보다. 근데 라니나는 무역풍이 세지. 연안용성이 세게 올라온다고.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얕아. 요것도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이것도.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물어보면 혼합층의 두께로 물어보자. 혼합층의 두께는 얘가 가장 약하고 얘가 보통이고 얘가 가장 길지.
그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여기가 지금 동태평양이야. 문제는 거의 동태평양으로 항상 문제를 풀어줘야 돼. 생각보다 어렵다. 그 그래프 보는 게. 동태평양으로 생각하되 연안홍성이 세게 올라오면은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차갑지. 그치? 동태평양은. 연안홍성이 적게 올라오면 상대적으로 따뜻하다. 알겠어요? 그걸 생각해 주면 좋겠다. 엘니뇨 라니냐를 좀 이따 더 설명을 할 텐데, 문제 하나를 같이 이제 풀어보면은, 왜 어렵냐면은, 이 내용이 왜 어렵냐면은,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란 말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서 좀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자, 너희 그 144페이지 2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거부터 한번 연습을 좀 시켜볼게, 내가. 아직 뒤에 내용은 많은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로 한번 2번에 보면은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그림은 엘니뇨 또는 라니냐 중 어느 한 시기의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에너지. 자, 적외선 방출 에너지. 자, 잘 들어. 적외선은 어디서 나오는 게 적외선이냐? 지구 복사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구름이 많으면 밖으로 못 튀어나가겠지. 그치? 딱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라고 그랬죠. 적외선 방출 에너지는 구름, 대기,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설명까지 해놨네. 이 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너희 이제 이 문제를 처음 봤는데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야. 관측값 빼기 평균값. 자, 요 180도를 딱 기준으로 했을 때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이 서태평양, 우측은 동태평양. 야, 요것도 W 있다고 또 서태평양을 생각하면 안 된다. 상대적으로 동서를 생각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서태평양. 여기가 뭐야? 동태평양이야. 동태평양.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라고 그랬어. 오케이? 자,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많이 가려면 구름이 없어야 돼. 근데 여기가 지금 중앙태평양 쪽이 지금 마이너스잖아, 지금. 중앙태평양 쪽이 마이너스란 건 관측값 빼기 평균값에서 관측값이 적다는 뜻이야. 이해 갑니까? 천천히 들어. 관측값 빼기 평균값인데 관측값이 적다는 뜻이야. 관측값이 적다는 말은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많이 못 나간다는 뜻은 구름이 많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중앙태평양에 구름이 많아. 야, 원래 평상시에는 중앙태평양에 우리가 들어오지도 않지? 그럼 언제 중앙태평양에 비가 오지? 엘니뇨 때 비가 오지, 엘니뇨. 그래서 이게 엘니뇨야, 엘니뇨. 이렇게 찾아야 돼, 자기가. 엘니뇨라고. 이 그림을 보고. 됐습니까? 딱 두 문제 해보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진도를 할 텐데. 자, 그러면 기억부터 봐봐, 기억. 지금 엘니뇨다, 엘니뇨. 엘니뇨. 서태평양 적도 해역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작다. 서태평양은 원래 비가 오는 데지. 그런데 중앙태평양을 밀리면 서태평양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비가 안 온다고 그랬지. 그럼 뭐야? 강수량 평년보다 적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은 용성은 용성은 평년보다 강하다. 엘니뇨 때 뭐라고 그랬어? 부역풍이 약해서 실제로 그까지 못 가고 덜 가기 때문에 연안 용성은 적게 일어난다고 그랬지. 맞지? 그럼 니은은 틀린 거지. 이해 갑니까? 오케이. 자, 디귿. 적도 부근에서 자, 동태평양 해면기압 빼기 서태평양 해면기압은 평년보다 작다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요런 걸 잘해야 돼. 요런 걸. 지금 뭐라고? 지금 엘니뇨다. 엘니뇨. 엘니뇨 동태평양 해면기압은 원래 뭐였어? 원래 고기압이었지. 날씨가 맑고. 그런데 구름이 생겼지. 그럼 상대적으로 기압이 적은 저기압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관측값 빼기 평균값은 어떻게 돼? 관측값 빼기 평균값은 얘가 플러스고 얘가
작아지는 마이너스 값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봐봐. 얘가 기압이 100이었어. 적어주면 90이었다고. 이렇게 평균해봐. 값이 뭐야?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동태평양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서태평양은 원래 뭐였니? 본래 저기압이었지. 그럼 90이라고 생각해, 90. 오케이? 그러면 뭐로 바뀌어서 관측값은? 고기압으로 바뀌었지. 그럼 뭐야? 플러스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빼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니까 결국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평년보다 작다 이렇게 따져야 된다고. 이건 한 문제짜리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림을 볼 줄 알고 그 해명기압을 하나하나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한번 가봐. 4번 한번 읽어보세요. 못 풀어도 좋으니까 읽어보세요. 처음 문제 풀면 풀기 좀 힘듭니다, 생각보다. 자, 1권은 봤을 테니까 천천히 한번 가보자. 4번까지 하고 앞에 돌아가서 이제 다시 그 내용 진도를 쭉 나갈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이제 눈으로 또 봐야 여기가 어떤지 알지. 그림 가는, 자, 가라는 그림은 요 그림이다, 요 그림. 자, 가는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관측한 바람의 동서방향의 풍속의 편차래. 동서방향의 풍속의 편차. 나는 이 해역에서 AB 중 어느 한식에 관측된 등수온선의 깊이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엘니뇨 라니나 중에 하나이고, 자, 플러스는 서풍, 마이너스는 동풍이다. 그쵸? 마이너스는 동풍이다. 풍을 물어봤다, 풍. 자, 마이너스가 동풍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가. 얘들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무역풍, 우리가 지금 태평양 적도 부근인데, 동서방향이라고 표시했고, 우리가 북반부를 생각해봐, 북반부. 자, 북반부를 생각해보면은, 자, 북반부를 생각해봐. 지금 그림에서는 여기가 적도 부근이고, 이제 북반부를 한번 생각해봐, 북반부를. 요 북반부. 여기를 한번 생각해봐. 자, 북반부를 생각할 텐데 북반부에서 부는 바람이 우리 무슨 풍이지? 북동 무역풍이지. 북동 무역풍. 북동 무역풍은 동풍이냐 서풍이냐? 동풍이지, 동풍. 그럼 동풍을 기준으로 해. 동풍이 마이너스래, 마이너스. 그러면 풍속의 편차에서 그 동풍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자, 여기서 마이너스인, 지금 A하고 B가 있는데 마이너스인 구간 뭐야? 여기지. B. 그치? 동풍이 셀 때 더 세면 뭐야? 라니나. 약하면 뭐야? 엘니뇨. 오케이? 동풍이 더 센 거야, 지금 이게. 그럼 이게 라니나라고. 이게 엘니뇨고. 플러스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고.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거는 뭐니? 등수원의 깊이의 편차지. 자, 등수원선의, 자, AB 중 한식에 관측된 20도씨 등수온 깊이의 편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깊이의 편차. 봐. 아까 깊이의 편차라는 거는 봐라. 요렇게 그림이 있어.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연안중성이 더 세게 올라와. 그럼 깊이의 편차는 적어지겠지. 맞지? 밑에 차가운 물이 올라와갖고 깊이의 편차가 적어질 거 아니냐. 20도씨의 깊이의 편차가. 오케이? 자, 그런데 20도씨 등수온의 깊이의 편차. 자, 깊이의 편차. 밑에 차가운 게 올라오면은 위아래 차이가 없어진다고 거의. 알겠어? 그런데 밑에서 만약에 안 올라와. 안 올라오면 깊이의 편차가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깊이의 편차가 크다는 거는 엘니뇨를 이야기하는 거야. 엘니뇨. 다시. 원래 용성에 올라오는데 더 세게 올라와. 에이? 더 세게 올라오면 여기 차이가 적어진다고.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다. 잘 들어. 항상 동태평양을 생각해. 동태평양. 여기를 생각하라고. 여기를. 동태평양을 생각하는데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야. 연한 용성이 세게 올라와. 그러면은 연한 용성이 세게 올라오면 평균이 세게 올라오면 더 차이가 없어져. 물의 차이가. 차가운 물이 막 치고 막 위에까지 올라와. 그러면 차이가 별로 없어진다고. 온도 차이가. 20도씨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연한 용성으로 생각하면 편해. 알겠어? 그러면 차이가 적어지면 관측값이 차이가 더 적어진다고.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맞냐? 근데 너희 동태평양이 지금 값이 뭐야? 플러스 아니야, 플러스. 10, 20, 30, 막 10, 20, 30 이렇게 돼 있잖아. 플러스란 거는 라니나가 아니란 뜻이야. 반대로 연한 용수, 그러니까 무역풍이 적게 불어서 연한 용수이 적게 올라와. 그러면은 위아래 편차가 심해진다고. 오케이? 심해진다는 말은 이 값이 관측값이 차이가 커진다는 뜻이야. 커진다는 뜻. 그럼 상대적으로 커지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나오겠지. 자, 다시 한번. 이 용어가 너희 관측값 빼기 평균값인데 그냥 단순히 관측하는 게 아니고 얘들끼리 관측이야. 얘들끼리. 자, 평상시가 있어. 그럼 동태평양 라니나를 항상 먼저 생각해. 라니나가 극단적이거든. 라니나가 극단적이기 때문에 연한 중심이 세게 올라와. 그럼 위아래 차이가 적어지지. 맞지? 그럼 평상시보다 차이가 적다고. 평상시보다 차이가 적단 말이야. 그럼 값은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가 나와야 라니나라고 이게. 근데 플러스가 나와 있지? 그럼 뭐야? 엘니뇨야, 엘니뇨. 이 그림이 엘니뇨라는 걸 알아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연습을 한 20개 정도 하면 할 수 있어, 이게. 이게 지금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플러스인 이 상황이. 엘니뇨. 오케이? 자, 그럼 문제를 이제 가자. 자, 나는 B에 해당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의 높이는 자, 동태평양의 적도 부근의 해수면의 높이는 B가 평년보다 낮다. B가 뭔데? 라니나지. B가 뭐야? 라니나잖아. 라니나는 해수면이 높습니까? 야, 무역풍이 더 세갖고 더 많이 가버리니까 밑에서 연한 용성이 올라오니까 부족하니까 올라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뭐야? 평소보다 낮다. 맞지? 오케이. 디귿. 적도 부근에서 자, 이런 문제가 디귿이 되게 힘들거든요. 디귿이. 잘 들어 지금.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 해면기압 빼기 서태평양 해면기압은 A와 B보다 어쩌고 써있지? 다 필요 없고 여기 봐. B만 기준으로 해. 라니나를 항상 기준으로 해. 동태평양의 해면기압은 동태평양 원래 뭐였어? 원래 고기압이었지. 동태평양이 원래 날씨가 맑고 고기압이었잖아. 더 세면 더 고기압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더 플러스가 되겠지. 맞아요? 서태평양은 원래 비가 왔지. 비가 왔는데 더 밀려서 더 세게 비가 오지. 그러면 저기압인데 더 저기압이야. 기압은 만약에 기압이 10인데 더 저기압이 돼서 8이 됐어. 그럼 값은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맞죠? 내가 지금 말한 설명을 나중에 동영상으로 다 들어봐.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값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누가 더 큰 거냐?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지. B가. 항상 라니나, 동태평양 이걸 기준으로 하라고. 그럼 라니나가 더 크니까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건데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연습을 한 10몇 개, 20개 정도 하면 나올 때마다 따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게. 다른 애들 다 틀리는데 혼자만 계속 맞으면 재밌어요, 이게 솔직히. 오케이? 됐습니까? 연습하세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단원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림 볼 때마다 하나하나씩 계속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태평양 해면기압, 서태평양 해면기압 할 때 다 그냥 동태평양 그냥 해면기압을 보는 게 아니고 관측값 빼기 평균값 그걸 따져야 되는 거야. 관측값 빼기 평균값을 계속 따져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제 다시 이론으로 가보세요.
135페이지로 가보세요. 두 문제 풀어봤는데 다 이런 문제들입니다. 계속. 자, 그 135페이지에 내가 이거 갖고 설명을 했죠. 보면은 요 그림에도 두 번째 이제 그 그림에 보면은 135페이지 그림에 보면은 이게 엘니뇨 그림인데 엘니뇨 그림에 보면 연원 용성이 약하고 뭐 어쩌고 써 있죠. 거기 보면은 온도가 가장 높을 때가 28도 뭐 그 위에 가장 높을 때가 중앙태평양 쪽이 아마 가장 높을 거야 아마. 이게 날씨가 안 좋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에 보면은 얘는 막 무역풍이 세가지고 저쪽으로 더 쏠리죠. 그럼 온도를 보세요. 높은 데가 어디가 28도 온도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서쪽으로 더 강화되고 있죠. 그치? 뭐 그런 그림입니다. 됐고. 엘니뇨 남방진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남방진동은 너희가 알고 있는 진동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평상시에 무역풍으로 인해서 열대 서태평양은 따뜻한 해수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공기가 상승하여 강수가 형성되고 아까 내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동태평양 공기가 하강해서 뭐 하강한다. 이로해서 그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는 동서방향으로 거대한 이렇게 무역풍이 불잖아. 순환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워커 순환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워커 순환에서 보면은 너희 지금 했던 거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내가 말했지. 동태평양 차가운에서 연화홍성이 일어나서 날씨가 맑고 고기압이고 이게 따뜻한 해수, 날씨가 흐리고 저기압이라고 이야기했지. 그치? 이게 평상시입니다. 그러면 요건 뭐냐? 이거 엘니뇨.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중앙태평양에 이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앙태평양에서 날씨가 흐리고 이게 일어난다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라니나 현상을 설명하고 있거든. 더 센 쪽으로 더 몰리게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워커순환이란 용어는 너희가 알고 있는 엘니뇨, 라니냐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서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남방진동이라는 건 뭐냐면 요 그림은 별표 쳐놓으세요. 그림은 나옵니다. 그림. 다른 건 없고요. 남방진동에 뭐 타이티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분석 포인트에 보면은 뭐라 써있냐면 글씨 좀 작은데 그 남방 진동 치수가 큰 음을 가르칠 때는 마이너스, 양을 가르칠 때는 난이나 플러스 이렇게 돼 있고 그건 우리가 이제 동태평양하고 서태평양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탐구 자료 살펴보기 그게 읽어보자 이렇게 써서 읽어보자. 자, 이제 기본적인 엘니뇨, 라니냐는 배웠거든요. 이제 한 곱이 조금 더 남았는데, 그 남방진동은, 아까 엘니뇨 남방진동이란 건 뭐냐면 어떤 이제 그 위치를 잡아가지고 그 차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읽어보시고. 자, 기후의 자연적 요인. 자, 여기 부분도 한 문제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자, 설명 잘 들어야 돼. 오늘은 이론이 되게 중요하고, 요 이론을 제대로 배웠을 때, 너희 뒤에 27문제의 대다수는 엘니뇨 아니냐 문제야. 근데 일부 기출 문제가 많지가 않거든요. 뒤에 있는 기후 변화의 자연적 요인, 여기에서 너무 쉬운 거 말고, 너희가 지금 지구 자전축의 그 방향 변화, 요 문제 별로 없어요. 근데 따질 줄 알아야 되거든. 자, 우리가 자전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자, 여기 봐라. 자전축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기울어져 있습니까? 23.5도 기울어졌다는 건 혹시 알고 있나요? 자, 기후 변화의 자연적인 요인에서 지구의 외적 요인에 밑줄 그어봐. 외적 요인. 외적 요인에 밑줄 그으라고. 외적 요인은, 지구의 외적 요인이라는 건 너희가 알고 있는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요인이 아니야. 야, 지구의 자전축이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자전축의 기울기, 이것도 외적 안에,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이심률의 변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태양 활동의 변화도 마찬가지. 딱 제목만 밑줄 봐봐. 이게 지구의 외적 요인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뭐 암기까지는 아니지만 느낌은 와야 돼. 자전축, 그 다음에 자전축의 기울기의 변화, 자전축 방향의 변화, 공정 궤도 이심률의 변화, 그 다음에 태양 활동 흑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체적 지구 외적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럼 밑에 138페이지 내적 요인은 뭐냐? 지구 안에 있는 수륙 분포, 화산 활동, 지표면의 상태 변화. 요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겠냐? 오케이? 그러니까 지구 외적 요인은 굉장히 큰 거야. 뭐 지구를 갖고 흔드는 거야. 뭐 자전축이니, 뭐 그 방향이니, 뭐 공전할 때 이심률이니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야. 태양의 흑점 변화. 근데 지구의 내적 요인은 뭐냐? 수력 분포, 화산 활동 이런 것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게 구분을 일단 먼저 가능해야 돼. 기본적으로. 구분은 가능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는 거 어려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자, 여기에 뭐라고 하나 쓰냐? 이마에 비춘다. 이렇게 써놔. 이마에 비춘다. 이렇게 써놔. 이렇게 쓰라고 그냥. 이마에 비추고 있으면은 그게 태양이 강렬하게 오는 거야. 자, 태양을 도는 게 누구니? 지구야. 자, 봐봐. 지구가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우리가 딱 중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뭐야? 북반부지. 여기는 뭐야? 남반부야. 그러면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면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 태양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추면 북반부는 뭐니? 여름이야, 여름. 멀리 있지만 여름이야. 근일점, 원일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케이? 요렇게 재고 있으면 지금 태양은 여기 있는데 멀리 있지, 지금. 이거 원일점이라고 그러고 가까이 있으니까 근일점이라고 해. 근데 북반부는 머리가, 이마가 비추고 있지. 요게 여름이야, 요게 여름. 원일점인데 여름이라고. 오케이? 그럼 얘는 봐.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디를 중간에 있을 때 어디를 이렇게 지금 기울어졌으니까 어디를 비추고 있냐? 상대적으로 남반부를 비추고 있지. 지금 요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 그치? 이게 중간이잖아. 남반부를 비추고 있잖아. 남반부를. 맞냐? 그럼 남반부를 비추고 있으니까 남반부가 여름이야. 그럼 북반부는 뭐야?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부야. 겨울이야.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놓고 보면은 근일점, 원일점인데 요렇게 기울어져 있고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요런 식으로 딱 돼 있잖아, 반이. 이렇게 딱 돼 있잖아. 지금 어디를 비추고 있냐? 북반부를 비추고 있지. 원일점일 때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야, 여름. 우리가 멀리 있을 때 우리가 여름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밑에는 뭐야? 멀리 있을 때. 남반부는 겨울이야. 호주하고 우리하고 반대인 건 알지? 맞지? 그 남반부는 원일점일 때 겨울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우리가 이제 요번에 요렇게 이제, 지금 근일점일 때 어디를 비추고 있냐, 얘가 지금? 남반부를 비추고 있지. 그럼 뭐야? 호주가 여름이야. 우리는 뭐야? 겨울이야. 그러니까 뭐를 비춘다고? 이마를 비추는 거. 알겠습니까? 어딘 위치에 가 있든 이마를 비출 때가 여름이야. 알겠어? 이마를 비추는 그 부분이 여름인데 우리는 북반부만 생각해. 북반부. 남반부는 반대로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원일점일 때 여름이고 근일점일 때 겨울이야. 우리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지금 지구 자전축이 변한다고 써 있지. 26,000년 단위로 변하거든. 그러면은 자, 처음에 이렇게 돼 있다가 그러면 13,000년 되면 거꾸로 되겠지. 오케이?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겠냐? 여름하고 겨울이 바뀌어. 13,000년이 지나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름이 겨울이 되는 거고 겨울이 여름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남반부는 반대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자, 그렇다. 그래서 너희 지금 내용을 봐봐. 26,000년을 주기로 회전하는데 이걸 세차운동이라고 그런다. 세차운동이 뭐냐면 너희 혹시 팽이 돌려봤나 모르겠네. 요즘은 뭐 명절에 만약에 팽이를 돌렸다. 팽이를 돌려서 넘어질 때 이렇게 쓰러지잖아. 그 모양을 빗대서 세차운동이라 하는 거야. 다른 게 없고. 오케이? 그래서 지구 자전축이 회전하여 13,000년 후에는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가 되니까 북반부는 근일점에서 원래 겨울이었고 그러면 이제 근일점이 뭐가 되겠니? 여름으로 바뀌겠지. 그치? 요런 내용입니다. 되겠습니까? 어디를 비추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에서 이제 얘가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자전축의 기울기의 변화. 기울기. 여기 봐봐. 지금은 몇 도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 기울어져 있거든. 그러면 더 많이 기울어지면 차이가 더 커지겠지? 야,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 게 차이가 덜 날 텐데 이렇게 23.5도 기울었었어. 더 많이 기울어지면은 차이가 더 심해져. 여름하고 겨울이. 적게 되면 덜 차이가 나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의 변화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다른 류의 변화가 없다면 자전축 경사각이 커질수록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이거 빨간 거로 밑줄 봐라. 자전축의 경사가 커질수록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빨간 거로 밑줄 원으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자전축의 경사가 커지면 연교차가 커진다. 연교차가 커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춥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또 하나만 물어볼게. 아까 거로 물어볼게. 야, 지금 북반부 기준하다 여기 봐라. 문제를 내가 지금 내는 거야. 북반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름이 지금 멀리 있을 때가 여름이지. 가까이 있을 때가 겨울이지 지금. 그런데 13,000년이 지나가면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멀리 있는 게 이제 겨울로 바뀌고 가까이 있는 게 여름으로 바뀌면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겠지. 멀리 가버리니까. 그치? 그럼 기온의 연계차는 어떻게 되겠냐? 더 세지겠지. 그러니까 13,000년이 지나서 거꾸로 되면은 기온의 연계차는 더 세진다.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냥. 알아듣냐?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심률. 세 번째 이심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심률이 뭐냐? 이심률이란 게 납작한 정도야. 알겠어? 원은 이심률이 제로야. 납작하지 않고 동그랗다는 뜻이야. 그럼 평면은 이심률이 1이야. 1. 알겠습니까? 그럼 이심률이 크다는 거는 많이 납작하다는 뜻이야. 이심률이 작다는 거는 동그랗다는 뜻이고. 알겠습니까? 지금 자 봐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여기 있어요. 노랗게 할까? 태양이 있는데 지금 지구는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보자. 아까 이게 근일점. 근일점일 때 아까 이렇게 했잖아. 근일점일 때 저기 밑에 남쪽을 하고 원일점일 때 지금 이렇게 하는 이게 원래 현상이잖아. 그럼 이심률이 준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동그라미가 됐다고 생각해봐. 자, 동그라미가 됐다고 생각해봐. 이심률이 적어져가지고 거기 동그라미 가깝게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먼 거는 가까워졌지. 여기 보세요. 먼 거는 가까워졌지. 가까운 거는 멀어졌지. 여기가 멀 때가 뭐지? 여름이지, 여름. 맞지? 우리한테 가까울 때는 뭐였어? 겨울이었지. 얘들아. 이게 지금 내가 너희 설명하고 있는 게 그냥 시험 문제야, 이거. 더 이심률이 적어졌다. 그러면 여름이 더 가까워졌네. 맞지? 자, 봐봐. 여름이 더 가까워지고 겨울은 잠깐만 설명이 겨울철이 더 멀어지고
자, 여름철은 더 가까워졌지. 맞지? 그럼 여름철이 더 가까워지면 온도는 어떻게 되겠나? 올라가겠지. 겨울철은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온도는 내려가겠지. 그럼 기온차는 더 커지겠지. 이게 시험 문제야, 그냥.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심률은 뭐 7%, 23%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공정 궤도가 현재보다 원에 더 가까워지면 근일점의 거리는 현재보다 멀어지고 자, 그 원일점의 거리는 현재보다 가까워진다. 그래서 다른 요소가 없다면 겨울철은 더 추워지고 여름철은 더 더워진다. 밑줄 쫙 꺼놔. 그럼 연결차가 어떻게 했나? 커진다. 이게 시험 문제야, 그냥. 알겠습니까? 지금 지구의 외적 요인을 했습니다. 기후의 외적 요인. 지금 봐봐. 지구 외적 요인을 지금 해가지고 기후 변화에서 자연적 요인에서 외적 요인을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냥.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태양의 흑점 변화. 태양 활동의 변화라고 써있죠.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읽어봅시다. 태양의 활동이 달라지면 지구에 도달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달라지는데 흑점이 적게 하면은 덜 폭발하면 했잖아. 소빙하기가 돼서 온도가 떨어졌었고 실제로. 그 다음에 흑점이 많을 때는 막 온도가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변화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지금 했던 걸 기억하면서 문제 나왔던 걸 한번 해보자고요.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저런 거 해볼까? 어, 158페이지 25번을 잠깐 한번 볼래요? (25번) 읽어보세요. 그림은 지구 자전축 경사각과 세차 운동에 의한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보기에서 고르시오. 써있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 자 기억부터 보자. 이게 지금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전축 경사의 변화, 자전축 경사의 변화. 그 다음에 경사각. 자, 요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경사각. 천천히 한번 따져봅시다. 자,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 기온은 기역시기. 자, 기역시기 보세요. 같이 보자, 같이. 지금 맞추라는 게 아니라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자. 기역. 자, 기역은 지금 자전축의 경사 방향은 같죠? 현재랑 지금 동일하잖아, 경사 방향은. 근데 뭐가 자전축 경사각이 지금 몇 도입니까, 지금? 23도가 안 되죠, 지금? 경사각이 적다는 뜻이야. 적다는 뜻은 온도차가 적다는 뜻이지. 온도차가 적다는 건 여름은 차갑고 겨울은 따뜻해진다는 뜻이겠지. 이해갑니까? 그럼 봐봐.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 기온은 기역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되겠냐? 이해가겠냐? 경사각이 작아졌다고. 방향은 똑같고. 알겠습니까? 경사각이 작아졌다는 건 연교차가 적다는 뜻이고, 연교차가 적다는 뜻은 겨울은 따뜻해지고 여름은 차갑다는 뜻이잖아. 맞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맞지? 됐고. 자,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니은 시기 보자. 니은 시기 여기지.
자, 니은 시기. 기온의 연교차는 니은 시기가 현저보다 크다. 니은 시기는 뭐만 보면 되겠냐? 경사각을 보면 되겠지. 경사각이 어떻게 됐냐? 더 커졌지. 연고차가 더 클 거 아니냐? 당연히. 됐죠? 오케이. 두 개 다 따지라는 게 두 개 중에 하나를 따지면 돼. 왜냐면 필요한 것만 따지면 돼. 현재와 반대돼도 반대된 건 똑같을 거고 각이 더 커지면 더 차이가 심해지겠지. 그치? 자, 근일점에 자, 디귿 간다. 디귿. 디귿은 자,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의 낮의 길이는 자, 낮의 길이를 물어봤어. 자,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의 낮의 길이니까 현재는 뭡니까? 근일점이? 겨울이죠. 맞지? 그럼 현재하고 똑같으면 얘는 겨울이야, 겨울. 기억은? 얘는 반대가 됐지. 그럼 뭘로 바뀌었냐? 여름으로 바뀌었지. 맞습니까? 그럼 니은이 여름이라고.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길다가 아니라 니은이 길다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이게 작년 9월 평가원 16번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할만하죠? 오케이? 자, 근데 중간에 더 어려웠던 문제도 있긴 한데, 뭐 작년 수능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제 앞에 내용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갑시다. 다시 앞으로 가세요. 요렇게 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지금 이거. 근데 애들이 공부를 할 때, 요런 쪽을 안 해요, 공부를. 그냥 살 넘어가고. 이 기출문제가 적다고 안 해주는 학원도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추세이기 때문에 138페이지. 이제 거기로 가보세요. 아까 태양 활동의 변화에서 보면 그 139페이지 있는 거 보면은 그 흑점의 수가 적으면 좀 이렇게 빙하기가 있고 흑점의 수가 많으면 그런 빙하기가 좀 덜하고 뭐 이런 걸 좀 써놓은 그림이고 기후 변화의 요인에 보면은 내적 요인에서 아까 수력 분포, 화산 활동, 지표면의 상태의 변화 뭐 이런 게 나오잖아. 너희 하나만 또 기억해라. 기본적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은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겠냐, 떨어지겠냐?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화산이 폭발했어. 온도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떨어집니다. 왜? 화산재가 성층권에 가서 가려버리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집니다. 옛날에 백두산이 1000년 전에 폭발할 때 어느 정도였냐면 지구를 3바퀴 돌았대, 3바퀴.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백두산에 폭발한 화산재가 일본에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 정도로 엄청난 큰 폭발이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잖아. 백두산을 뭐라고 배웠냐면 휴화산이라고 배웠어. 활화산입니다. 활화산. 뭐 최근에 뭐 2025년에 폭발한다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모르는 거고 어쨌든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북한 놈들이 또 저기 그 원자 그 폭탄 뭐 그거 뭐 하면서 또 깝죽대가지고 더 건드는 부분도 있어 솔직히. 근데 어쨌든 그거는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백두산은 휴화산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웠다니까. 틀리게 배운 거지. 그리고 저희 그 학교 내신 문제에서 백두산은 무슨 화산이냐 이렇게 시험 문제는 휴화산이 답이야. 근데 지금 활화산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화산 폭발하면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까? 내륙 분포란 거는 뭐냐면 내적 요인에 보면 수륙 분포, 비열과 뭐 반사열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생물계에서 보면은 이제 수력 분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데 1단원에서 나오는데 너희 판게아란 말 들어봤지? 판게아. 우리가 있잖아. 그 흔히 잘못 생각하면 생물체가 굉장히 가장 심하게 멸종한 게 중생대 때 공룡이 멸종하는 거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고생대 말입니다. 고생대 말. 왜? 대륙이 붙어 있다가 그럼 대륙이 붙어있으면 거기에 살고 있던 애들은 뭐야? 육상식물이나 동물이겠지. 근데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중간에 해양으로 바뀌지. 멸종해버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케이? 그래서 수륙 분포란 건 이 판게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판게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화산활동. 자, 동그라미 이번에 화산활동 139페이지 끝에 평균 기온이 하강한다에 밑줄 그어주세요. 화산활동 평균 기온이 하강한다에 밑줄 그어주세요. 그럼 지표면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빙하가 있어요. 빙하가 많이 반사하면은 그만큼 온도는 떨어질 거고 덜 반사하면은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그건 문제 보고 너희가 충분히 너희 지금까지 배운 상식 갖고 풀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인위적 요인. 지금 이거는 지금까지 한 건 자연적 요인인데 인위적 요인도 너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온실기체. 자, 온실기체가 너희 온실효과란 말 많이 들어봤지? 그치? 그 140페이지 그림 중간에 두 번째 그림 밑에 보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동그라미 2번 보입니까? 밑에 온실효과라고 있어요. 밑에. 온실효과라고 돼 있는 거 있지?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러니까 메테인이란 건 메탄하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말하는 거야. 메테인. 그 다음에 오존. 이런 것들이 온실기체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밑줄 거나 온실을 일으키는 그 수증기가 너희가 알고 있는 물, H2O. 그 다음에 이산화탄 CO2, 메테인, 오존이 O3지. 그치? 요런 애들이 온실기체입니다. 그러면 온실기체니까 큰 영향을 끼치지. 밑에 보면은 기여하는 정도.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박스에서 주니까 그거 보고 찾으면 됩니다.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 이렇게 돼 있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온실효과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그 그림에서 이 그림이거든. 그러니까 태양 복사해지는 다 통과해. 근데 지구 복사에는 그거보다 파장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이나 이런 걸 해서 온실기체를 통과를 못합니다. 그럼 재반사가 되겠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온실효과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온실효과가 없으면 우리가 지구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온실효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유지되는 거지.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문제죠. 그리고 지구의 뭐 온실효과 그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겨울에 되게 추웠거든요. 막 영하 10도가 막 보름 내리 막 되니까 막 빙하기 아니냐고 막 떠드는 새끼도 있었고 막 택도 없는 소리를 했었는데 다 틀린 이야기고 지구는 연평균 기온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성대 때 온도가 더 높았는데 왜 온실효과가 문제가 되냐고 트럼프 같은 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위험하냐면 옛날에 중생대는 1억 년에 걸쳐서 뭐 0. 몇 도가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몇 100년 안에 지금 몇 도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력 분포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건 인간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인간 입장에서. 온도 올라가면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은 멸종하고 다른 또 동식물이 자라면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우리가 살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 온실효과는 너무 짧은 시간에 급하게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온실효과는 온도가 올린다는 건 뭐 다 알 내용이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건 온실기체 증가하면 온도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에어로졸 밑줄, 에어로졸. 에어로졸이 뭐냐면 산업활동이나 화석연료 사정에서 대기로 배출된 에어로졸은 너희 킬러 같은 거 뿌림이 있지. 그렇게 뭉쳐있는 요런 애들을 에어로졸이라고 그러거든. 얘들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못 내려오게 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밑줄 그으세요. 지구의 온도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딱 두 가지가 있죠. 온도를 떨어뜨리는 애가 화산활동하고 화산재하고 지금 에어로졸. 나머지는 다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오케이. 그거 잘 구분해 놓고.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그래서 뭐 지구 온난화를 줄여야 된다. 그걸 온난화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쭉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보면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 해수면 상승한다는 거 당연히 많이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기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대로 움직여줘야 딱 농사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온도가 올라가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충해가 줄어야 되는데 걔들이 살아나니까 계속 그 농작물이 죽을 수도 있고 기상이변, 뭐 수자원의 감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쭉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42페이지 그림을 봐봐. 142페이지 그림에 보면은 그 자연적인 요인만 고려하면은 온도가 올라가지가 않죠. 근데 온실기체만 생각하면 쭉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온도를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니죠. 태양활동, 화산활동 이런 거에 의하면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지만 항상 올라가고 있죠. 이런 현상을 기억해주고 이 문제, 이 그림이 주면서 우리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해석할 줄 알면 됩니다. 자, 너희는 지금부터 한 5분간 그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일단 정독을 쭉 해보세요. 읽어는 봐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쉴 테니까.